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윤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네,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시장의 분위기도 투자자분들의 그 흐름도 지금 다운으로 자꾸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화요일장의 흐름이 썩 좋진 않아요. 코스닥의 낙폭이 특히나 좀 깊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나마 오후 들어서는 저점을 좀 찍어주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연초에 찍었던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뚫고 가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오늘장은 그나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해서 방산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그 외에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요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이제 꾸준히 강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을 이겨내는 종목별 대응 전략 오늘도 랭킹쇼에서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려야 할 텐데요.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고요. 유튜브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이렇게 3가지 항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규 매수 문의부터 꼼꼼한 진단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와주셨을까요? 자, 왜요?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냥 뭐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머리에 뭔가를 많이 넣고 왔다 말씀해 주셨어요. 제 머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볼륨이 살았다는 거겠죠, 사고 앵커님. 요즘에 살짝 조금씩 내리는 스타일로 좀 연출을 했다가 오늘은 날도 따뜻하고 해서 그냥 아예 다 까버렸습니다. 바람을 이제 이마로 다 느끼고 싶으셨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휴머니스트님께서 아주 멋진 단어를 표현을 또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러브쓰기님께서는 저의 의상이 오늘 봄봄하다라고 네. 남겨주셨는데 정말 봄봄하죠. 특히 제가 약간 그 푸르칙칙해가지고 더 대비가 됩니다. 제가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 이 모니터를 통해서 보니까 확실히 미나코 오늘 색상이 확 살아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연핑크색으로 좀 봄봄한 느낌을 제가 좀 연출을 해봤고요. 예. 포스코홀딩스님, 동동구리몽, 이거 무슨 말이죠? 오늘 미나이코 봄 분위기가 동동구리몽하다 이런 느낌인가요? 동동구리몽은 뭐죠? 뭔가 근데 어감이 동동구리몽 같은 느낌이 약간 있어요. 동동구리몽, 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레옹튜브님께서는 오히려 창호앵커님 이런 패션이 더 잘 어울린다. 그래요? 이 스타일이 최고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도록 하죠. 자, 이 머리 손질을 앞으로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머리를 확 이렇게 까버리는 거 어때요? 근데 너무 까버리면 제가 또 이마가 좀 넓은 편이라서 잘못 잘못하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진단 요청들도 역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 철봉님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빨간 철봉님께서 오늘 꼭 진단이 필요하실 것 같은 게 그 네. 전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날씨가 꾸물꾸물한 게 제 주식 같네요. 라고. 아하, 그 꾸물꾸물한 날씨를 저희가 좀 걷어낼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빨간 철봉님만 꾸물꾸물한 게 아니라 오늘 네. 전반적으로 다 꾸물꾸물하실 거예요. 맞아요. 자, 그리고 잠시만요. 포스코홀딩스님께서 동동구리모 하셨는데 뭔가 싶었더니 밑에 08님 동동구리모, 이노야님 동동구리모 하면서 이제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뭔가요? 이거 잘 모르죠? 네. 영화 친구 봤습니까, 미나이커? 아니요. 영화 친구에서 그때 아마 로션 그 이름이었나? 동동구리모 오늘 그거 로션 장면 같다는 있어요. 맞아요. 그 유명했던 장면인데 이제 생각났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이 뭔가 바르는 걸로 이렇게 넘겼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 저는 또 제가 오늘 로션 같다는 줄 알았죠. 그래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서로 이제 각자 자기한테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님의 진위 어떤 의도였는지까지도 이따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는 종목 진단 가기 전에요. 오늘 랭킹 주제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랭킹 주제 키워드부터 띄워주시죠. 자, 키워드는요? 와, 국제 북극곰의 날. 별게 다 있습니다. 2월 27일 오늘은요. 국제 북극곰의 날이래요. 자, 그래서 곰하니까 이런 랭킹을 잡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띄워주시죠. 다음 중 가장 큰 곰은 어떤 곰일까요? 네.
수많은 곰들 중에서도 몇 가지 곰들을 꼽아봤거든요. 와, 근데 알래스카 불곰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무서운데요. 무섭죠. 네. 알래스카 불곰 왠지 성질이 좀 고약할 것 같고 키도 한 몇 미터 될 것 같고 게다가 북극곰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북극곰 정말 무서운 곰이에요. 생긴 거는 되게 그렇죠. 순하게 생기고 귀엽게 생겼지만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광고 속에서 약간 귀염귀염한 북극곰만 봐서 그렇지 실제 북극곰의 사진 같은 거 보면요 위압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네. 이 머리만 봐도 아마 미나이코 몸통보다 제 몸통보다 클걸요? 머리가? 진짜 커요. 저는 그냥 먹잇감이네요, 그러면. 진짜 한 입에 우리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 흑곰도 미국 흑곰 정말 무서워요. 이거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야생 미국 흑곰을 만나서 저 그거 본 것 싸우는 그 같은데? 영상이 있거든요. 네. 정말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다가 자이언트 판다 보니까 우리 푸바오 있잖아요. 갑자기 확 귀여워지는데요? 용인 푸씨. 그러니까. 자, 게다가 말레이 곰은 상당히 좀 여러분 생소하시죠? 전 처음 들어봐요, 말레이. 자, 말레이 곰이 과연 큰 곰일지 아니면 작은 곰일지 이것도 추측을 해봄직하겠습니다. 오늘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도 곰팔님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곰팔님은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초레이님 이거 좀 재밌네요. 내 생일도 안 챙기는데 북극곰까지 챙겨야겠네. 그래요. 북극곰에 날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생소한 일인데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곰이 제일 작은 것 같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의 의견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그동안에 종목진단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문가님, 혹시 곰 좀 아십니까? 지금 오늘 북극곰의 날이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럼 북극곰이지 뭐 답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한 추측을. 알겠어요. 북극곰으로 1위를 이재필 전문가께서는 꼽아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 서원희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요거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보도록 할게요. 사실 현대 오토에버 몇 달 전만 해도 기세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긍정적인 평가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 주가가 상승분을 다 거의 반납시킨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15만 원 정확히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서원희님의 매수 가격이요 17만 7,545원입니다. 비중은 15%로 가지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지난해 12월 말이었죠. 21만 6천 원까지 솟구쳤다가 그리고 상승분을 많이 좀 반납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떨어지고 나서 매수하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지금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자,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재필 전문가께서도 마찬가지 의견 갖고 계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추가 매수 지금 괜찮습니까? 자, 일단 단기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조금 긴 관점으로 보는지 거기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오늘 여기 있는 242평선을 이탈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추가 매수가 약간 곤란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14만 7,800원이란 가격이 전저점이 있는데요. 이 가격은 꼭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이 가격을 만약에 이탈하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추가 매수는 가능할 거고요. 다만 긴 관점이라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움직이는 게 올라갈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라간다고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고요. 가다가 빠졌다가 이런 궤적을 그리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적이에요. 그리고 미래 성장성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작년만 하더라도 재작년보다
매출액이 뭐 한 10% 정도 그 정도 성장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이 10% 이상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조금 중장기적인 긴 관점에서는 하락할 때, 그럴 때 조금 추가 매수를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의 유일한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레벨이 뭐 지금 2.5 단계, 2.5 레벨, 그 다음에 지금 뭐 빠르면 올해 레벨 3도 올해 출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레벨이 높아지면 거기 차량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수요가 늘어나지만요. 소프트웨어 쪽도 상당히 많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레벨 3 정도부터는 레벨 2까지는 사람이 주가 되는 운전인데요. 레벨 3부터는 차량이 더 많은, 운전자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이 진화하면 할수록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종목들, 요런 쪽 실적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스마트홈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누적해서 10만 세대까지 스마트홈을 이 현대오토에버가 적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실적 부분들 성장하는 것들, 요런 거를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미래 성장성, 요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긴 관점이다라면 지금 매수하셔갖고 그냥 좀 묻어 두시면 되는 종목일 거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지금 추가 매수 고려해 볼 수 있는 자리겠지만 이 전저점 14만 7,800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을 만약에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실 수 있으시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 오토에버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추가 매수 시점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많은 답변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자, 현대 오토에버였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진단 해드렸고요. 첫 번째 종목 진단 해드리는 동안에 이제 또 다양한 시청자분들께서 새롭게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 계신데 우상향님께서 오늘 밝게 인사를 남겨주셨네요. 자, 그리고 고동님께서는 등장하시자마자 곰탕을 먹었다. 점심 곰탕을 먹었는데 곰탕에는 왜 곰이 없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죠. 곰탕의 곰이 배어의 곰이 아니라 이 곰곰이 생각하다의 곰이 아닐까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잘 받아주세요. 이 고동님께서는 정말 애드리브 능력이 어디까지십니까? 아무 얘기나 해도 그래도 받아주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아재 개그과 상호행 합격. 약간 아무 말 대잔치 이쪽에 좀 재미를 붙이신 모양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컨셉으로 계속해서 가야죠.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말레이곰이 표본만 하다고 무흐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초레이님께서 못생긴 작은 곰이래요. 자이언트 판다는 귀여운데. 자이언트 판다는 귀여운 게 무기인 것 같아요. 네, 말레이곰은 얼마나 못생겼길래 못생겼다는 이 직원이 나올까요? 이따가 그림이 있다면 같이 한번 첨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 말레이곰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거 좀 웃기긴 하네요. 얼마나 못생겼는지 확인하지. 그랬더니 저기 그런 말 하지 말레이. 그런 말 하지 말레이곰. 이런 게 터지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뭔가요? 다음으로 볼 종목은 MN님이신 것 같아요. 네. 네, MN님께서 보내주신 딥노이드고요. 18,9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요거 의료 AI 그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딥노이드가 또 6% 넘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정말 아쉽죠. 최근에 연일로 저렇게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딥노이드의 추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이 딥노이드 18,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보유 비중 10% 들고 계신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자, 이 의료 AI도 그렇고요. AI나 로봇 이런 쪽들도 다들 향후에 엄청나게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섹터에 속하죠. 하지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전에 90년대 말, 2000년대 초
그때 지금의 뭐 AI나 이런 것처럼 관련주들이 굉장히 난립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네이버,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엔 다음이죠. 지금은 카카오인데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싹 다 그냥 뭐 상장 폐지가 되거나 정리가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쪽, 뭐 이런 쪽은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쪽이 이런 쪽이 맞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어제 친구가 JLK에 대해서 물어보길래요. 그 JLK 같은 경우는 전에 뭐 처음에 상장했을 때 그때 그 친구한테 얘기해줘서 되게 많이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이 친구가 또 들어간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런 데 참여해갖고 의료 쪽에 진출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쪽에 진출하는 기업이 어디 한둘이냐. 엄청나게 많은 기업인데, 자, 지금 뭐, 이 실적 부분들이 매출이나 꾸준하게 팍팍팍팍 뛰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지 못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살아남을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딥노이드가 그렇다고 뭐 죽는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실적 부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재작년에는 좀 매출이 좀 올라왔네요. 재작년 매출이 한 32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저 작년 매출이 재작년보다 반토막이 났어요. 1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이거 뭐 스타트업 기업들 적자가 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용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적자가 나면서 이게 매출액이라도 좀 의미 있는 속도로 늘어줘야 돼요. 근데 이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말씀드렸듯이 지금 32억에서 15억 정도로 많이 줄어든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 적당한 그런 기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냥을 해도 뭐 뛰어난 사냥꾼은 호랑이 사냥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초보 사냥꾼들 뭐 이런 분들이 호랑이 사냥을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로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사냥으로 따지면 호랑이 사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 보시게 되면 여기 전저점이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깼잖아요. 여기 저점 있던 거 깼고 여기 저점 있던 걸 깨면서 오늘 242평선까지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딥노이드 같은 종목들은 뭐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망이라 하면 뭐 업황에 대한 부분들 업황은 되게 좋습니다. 근데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잘 적응을 해서 모든 기업들을 도태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일까라는 거는 의문이에요. 물음표가 찍힙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매출이 늘어졌으면 뭐 좀 좋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작년에 매출액조차도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종목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딱 하나 뭐 더 기댈 자리가 있긴 있습니다. 16,110원이라는 가격대가 있긴 있는데 자 지금 뭐 현재 가격에서도 뭐 1,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자 일단 요거를 지금 저라면 제가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라면 이거 아예 매수도 안 했겠지만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면 저라면 예, 리스크 관리합니다. 자 지금 요거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안 되고 도저히 되게 많이 좀 아까우시면 이 가격까지는 한번 예, 지켜지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가격대가 지금 전자점이 16,110원입니다. 16,110원 이 가격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자르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린 거 그거 참고하셔갖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쪽으로 반등이 뭐 그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는데요. 위쪽으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8,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또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18,500원 정도에서 정리하시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꼭 지켜줘야 되는 가격, 그 가격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딥노이드 관련해서는 가격 구간을 정확하게 책정해 두셨으니까요. 그 가격 구간 잘 메모해 두셨다가 넘기지 않고 잘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 네. 라인, 상단 라인 다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 중간에 뭐 호랑이 사냥 뭐 얘기 나오다 보니까 사냥 얘기가 또 채팅창에 나오네요. 초레인님께서는 맨날 토끼만 잡다 끝난다고요. 묵직한 한 방을 못 먹어서 아쉽다는 말씀. 에코프로가 달리던 그 장이 그립다고 그 장 해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자, 단 1년 전이에요, 불과. 그렇습니다. 다시 또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고독하구마님께서는 나도 사냥꾼인데 종목 사냥꾼. 명봉님이 개미들은 거의 다 종목 사냥꾼이다. 네. 이렇게 사냥꾼 멘트가 오늘 인기 절정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 랭킹 주제 또한 곰이잖아요. 맞아요. 사냥하고 싶어지면 안 되죠. 곰이 사냥을 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오늘 북극곰의 날인데 사냥하면 안 되죠. 지켜줘야죠. 네. 곰들이 사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랭킹 주제로 좀 다녀와 볼게요. 자, 5위부터 알아볼게요. 가장 큰 곰을 찾고 있는데 이 가장 작은 곰은 이 중에 어떤 곰일까요? 아까 지금 유튜브에서는 몇몇 분들께서 의견을 남겨주셨던 그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말레이 과연, 곰이었죠. 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위는 어떤 곰일까요? 띠리링. 네, 말레이 곰이 맞습니다. 정말 작네요. 맞아요. 일명 썬베어, 태양곰이라고 하는데 1.1m에서 1.4m 정도 작대요. 그리고 몸무게도 27kg에서 87kg 정도니까 이 정도면 사람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형 견 정도, 중형견, 대형 견 정도의 몸무게 정도니까 곰 중에서는 정말 작은. 왜 이렇게 해맑아요? 지금 저 친구를 보고 아까 못생겼다고 하신 건가요? 몸무게가 미나이나 비슷하대요. 그쵸. 미나의 저 몸무게는 몸무게가- 20kg에서 80kg 사이. 대충 그 그쵸. 정도. 네. 자, 그리고 잠깐만요. 저거 좀 혀예요? 혀가 왜 이렇게 길죠? 데비알킨 줄 알았어요. 혀가 거의 손 정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해맑게 생겼네요, 말레이곰. 제 해맑은 정도가 아니라 바보 아니에요? 혀를 왜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말레이 곰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잠깐만, 얘 징그럽게 생겼어. 징그러워.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이마에는 주름이 왜 이렇게 많아? 자, 미랄 것 죄송해요. 네. 말레이 곰이랑, 안 닮았습니다. 네. 자, 가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갈게요. 저 친구 좀 의외로 무섭게 생겼네요. 자, 다음 종목 지나갈 텐데,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전화가 지금 왔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을 도와드릴까요? 콜리타스 반도체 37,000원에 10%입니다. 네, 퀄리타스 반도체 아주 강하게 갔던 종목인데 37,000원에 10%요. 예예. 자, 혹시 그 매수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이거를 또 팔았다가 네. 지난번에 4만 얼마에 팔았다가 다시 샀는데 지금 예. 물 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퀄리타스 반도체, 좀 갔을 때 정말 대단히 크게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대를 하셨던 모양인데요. 자, 퀄리타스 예. 반도체 다시 보유 계속 하고 있으면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이거 뭐였죠? 이게 CXL이었나요? 하여튼 정말 강하게 갔던 종목인데 잠시 숨을 고르나 싶었는데 숨 고르는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 퀄리타스 반도체는 CXL 관련주로 분류되는 기업이고요. 자, 요거, 근데 우리 흔히 또 디자인 하우스, 요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IP, 그러니까 설계 자산에 대한 라이센싱을 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출액만 쭉 좀 늘어나면 수익은 이렇게 많이 자동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요게
지금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그런 종목이죠.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상장한 게 이때 상장했네요. 10월 27일 날 상장했으니까 이 상장된 지가 지금 6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 지금 뭐 보호해수 물량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보호해수 물량들이 상장되고 난 다음에는 뭐 보름 만에 나오는 것도 있고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 좀 더 있으면 1년짜리 6개월짜리 보호해수 물량도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더 있으면.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매물 부담들, 오버행 이슈들 이런 것들은 생길 수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대부분의 상장하고 난 다음 신규 상장 종목들이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자, 뭐 특히 특례 상장 쪽에 있는 기업들은 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지금 적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돈을 뭐 올해는 매출 이만큼 늘리고 내년에는 매출 얼만큼 더 늘려서 내년 정도에는 흑자 전환을 할 거예요라는 얘기를 하면서 상장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봐온 결과 10종목에 9종목은 그 약속을 못 지켜요. 그 약속을 못 지키는데 처음에 이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장되고 난 다음에 때를 잘 만나서 상장을 한 것 같아요. 지금 AI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 AI가 모든 걸 다 삼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쪽이 또 AI 쪽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뭐 그렇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이 되는 종목들 그런 쪽에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얼마나 증가가 되는지 이 부분을 알 수가 없고요. 자, 지금 뭐 올해 예상치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 올해 한 106억 정도 그 정도 실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작년보다 매출 자체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늘어줘야 돼요. 무조건. 이익이야 두 번째 치더라도 매출액은 무조건 늘어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늘고 있지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는 없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 물량들도 뭐 지금 상장이 되려 그러면 아직까지 시간은 조금 더 있으니까요. 한 2달 정도 그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 보호해수 물량들도 상장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보시면 이 22평선 자리에서 지금 조금 지지를 양호하게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22평선 자체를 이렇게 좀 있으면 위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는 건데요. 단 나쁘지 않으려면 이걸 재차 이탈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한번 2월 며칠 전이겠네요. 2월 21일 날 하고 그때쯤 해갖고 한번 아래로 깨는 모습이 나왔죠. 깼다가 재차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돌파시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20선에서 지지는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만약에 이걸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뭐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 28,000원 정도가 뭐 그 다음 지지선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마저도 깬다라면 진짜 새로운 바닥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평선 위치한 자리가 지금 34,685원이니까 조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한 34,5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4,500원 지금보다 뭐 한 1,450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이거를 이평선을 돌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4만 원은 한번 또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그때는 진짜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가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2평선이 있는 자리가 34,000
4,500원이니까요. 그 가격을 이탈하게 된 그때 리스크 관리하시고 뭐 이탈하지 않고 그냥 조금 좋은 모습이 나온다라면 한 4만 원 정도 그 정도에서는 정리하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나온 다음에는요. 조금 좀 실적도 확실하게 찍히고 그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증명이 된 입증이 된 그런 종목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잘 어울리지 않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 조심해야 되는 가격도 말씀을 드렸고 위쪽으로 4만 원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요 가격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전화 종목 바로 퀄리타스 반도체였습니다. 네, 이렇게 퀄리터스 반도체까지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오늘 예.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받으렸고요. 이 퀄리타스 반도체를 보니까 이게 큰일나스 반도체 하면서 뭐가 그렇게 큰일이 난 겁니까? 자, 그리고 2차전지가 미래다님께서 오늘 어렵다, 주식도 재미가 없다 하셨는데 그렇죠. 이렇게 재미없는 장도 가끔 좀 찾아옵니다. 자, 이럴 때 랭킹 쇼 시간 통해서 토마토TV와 함께 하시면서 그나마 조금 더 즐겁게 투자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네, 오대트님의 맞습니다. 감사 인사까지도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다양한 종목 올라오고 있는데 네. 포스코홀딩스도 오랜만에 또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종목들도 계속해서 유튜브에 댓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절반밖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 진단 신청을 계속해서 저희는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남겨주시죠. 혹시나 이제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네. 0232-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도 많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랭킹 주제 한번 이야기를 다시 또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가장 큰 쟤는 보자마자 다시 또 터지네요. 약간 아니, 혀가 개미알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도대체가? 왜 이렇게 자꾸 곰한테 그러세요? 약간 무슨 바보도 아니고 혀가 너무 길어. 피디님 이거 캡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다시 한번 포즈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야, 못하겠어요. 다음 중 가장 큰 곰은 어떤 곰일까? 말레이 곰이 5위였고요. 4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좀 예측이 되긴 하거든요. 4위는요. 자이언트 판다입니다. 자이언트 판다도 굉장히 크던데요? 그래요, 맞아. 판다, 사실 이 판다도 약간 바보 같은 면이 있긴 하죠. 왜 그러세요 자꾸 곰한테? 쟤도 약간 바보예요. 그런데 말레이 곰은 진짜 바보 같고 판다는 약간 귀여운 멍충멍충 느낌? 오늘 꿈에 이제 곰 나올 것 같습니다. 꿈에서 오늘. 곰한테 좀 맞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자, 자이언트 판다가 4위였습니다. 1.5m 아니면 1.8m 정도 되는데 100kg 내외 정도의 몸무게네요. 똥똥한 친구인데 참 굴러다니면서 귀여운 짓을 많이 하죠. 이 판다입니다.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저거 푸바오인가요? 이 말레이 곰이랑은 상당히 다르네요. 거 봐요. 말레이 곰은 바보 같은 느낌이고 판다는 귀여운 느낌이잖아요. 판다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말레이 곰은 정말 약간 정신을 약간 놓은 것 같잖아요. 그래요. 자, 여러분. 아니 이 효과음은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 느낌을 표현하는 거죠. 자, 무우님, 웃기지 말레이. 곰팔님께서 유행커는 호들갑이 많아서 재미난데요. 그래요. 합성으로 쓰일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요. 뭐, 그래도, 표현을 할 걸 해야죠. 제 느낌을 정확히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효과음까지 동원을 해봤습니다. 이게 바보 느낌과 약간 멍충멍충 귀여운 느낌이 꽤 다르거든요.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4위까지 알아봤습니다. 3위부터는 사실 진짜 큰 곰들이거든요. 3위부터도 여러분의 의견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전문가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형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이분 이게 닉네임부터가 딱 공감이 되네요. 하락 멈추자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발. 네, 제발요. 하락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다른 나라 주식들 지금 증시가 다 사상 최고가 찍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갈까요? 성개골이네요. 그러니까요. 자, 다시 상승하기를 기원하면서 종목은요, HL 만도입니다. 근데 만도는 하락 멈추자라는 이 얘기가 절로 나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 종목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세가 굉장히 뚜렷했죠. 그 중에서 가장 좀 소외가 됐던 종목이 HL 만도가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매수 가격부터 좀 보겠습니다. HL 만도의 매수 가격이 58,310원입니다. 30% 비중까지 가지고 계시는데요. 현재 주가 보시죠. 33,000원대입니다. 이거 손실폭이 너무나 큰 상황이고요. HL만도는 자동차주들 강했을 때 거의 전혀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게다가 왜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품주 오를 때도 못 가고 빠지면 급락, 답답합니다. 기다리면 본전까지는 가능할까요? 정말 걱정과 우려, 진짜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느껴지는 진단 내용이거든요. 자, HL만도 이 어려운 구간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HL만도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가운데서도 정말 못 가거든요. 이거 갈 때 슬슬 안 됐습니까? 사실 말씀 주신 거에 저는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부품줄 가는데 못 갔잖아요. 그러면은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부품주들 갈 때 못 가버리는 주식이 되어 버리는 거죠. 최근에 이제 현대와 기아의 상승세가 굉장히 이제 무서웠었잖아요. 워낙에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들을 발표하게 되면서 그 실적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이 시장에 나왔고, 그러면서 현대 기아가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기아향으로 이제 또 납품을 진행하는 이러한 자동차 부품주들 또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는 이 상승이 나왔던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 기아향으로 이렇게 이제 납품을 하는데 현대 기아가 잘 나가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겠지. 이러한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같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냐,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도 훨씬 못하는 그런 실적이 나타났어요. 4분기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약 1,000억 정도가 됐었는데 이번에 4분기 실적이 500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성장보다는 약간은 이제 또 이 기대치보다 못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한창 갈 때가 언제였느냐? 이때였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때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들 가니까 같이 따라서 올라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량 자체는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이제 이 현대 기아 혹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의 분위기는 같이 공유를 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소외된 종목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현대 기아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 다 갈 거 가고 나서 그다음에 지금 시장이 약간은 차익 실현 구간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HL만도 같은 경우에도 다음 매물 구간이 이 121선에 그대로 맞부딪히면서 그대로 이 올렸었던 물량을 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번에 이 자동차 쪽들이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 거의 이제 수혜를 못 받았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움직임을 봤을 때 물량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추세를 깨버리고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이러한 구간에 있죠. 만약에 이 구간을 깨버린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저점 구간이 열려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32,000원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지금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의 단가에서는 사실 정리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워낙에 이제 높은 단가에 조금 물려 계시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높은 비중으로 좀 추가 매수를 해야지 빠져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3만 원 후반대, 4만 원, 그 다음에 4만 원 중반대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매물대가 확인이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먼저 32,000원 구간 지켜주는지 요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단순히 그냥 바닥 잡는다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추매하시면 안 됩니다.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이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보여줘야지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처럼 올라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잠시 포트에서 조금은 뒤로 밀어놔야 되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가능하시다면은 저는 최대한 좀 다른 종목 쪽으로 해칭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다른 쪽에서 수익을 챙겨 놓으시면서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 놓으시면은 그래도 향후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왔을 때 또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좋은 실적들을 연달아서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라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면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주고 무언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러면서 가능하시면은 조금씩 이제 이 다른 종목으로 해칭을 해서 수익을 챙기신 다음에 비중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에서 빠져나오시려면 60%까지 비중을 채우셔가지고 빠져나오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너무 또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최대한 이제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 놓으셨다가 향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왔을 때 대응을 준비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지금은 다른 이제 자동차 종목들 대비해서 기업적인 부분도 실적이 기대보다 잘 안 나왔고 그러면서 소외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성장성을 보여줄 때까지 약간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HL 만도 참 어려운 시기네요.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남겨주셨으니까요. HL 만도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락 멈추자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와중에 토레이님께서 펩트론 에브리봇 무섭네요 라고 남겨주셔서 에브리봇 주가를 저희가 보고 왔거든요. 아니 무슨 이틀 만에 반토막이 날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20% 넘게 내릴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펩트론 얘기하시길래 펩트론? 잘 가던 종목 아닌가 그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무섭게 내리네요. 참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맞습니다. 또 종목별로도 잘 골라봐야 되겠다. 그리고 같은 종목일지라도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춰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참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장이기는 한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현명한 전략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일단 다시 랭킹 주제로 다녀올게요. 그렇습니다. 귀여운 판다보다 조금 더 큰 친구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다 큰 애들이거든요. 남아있는 애들은. 3위가 어떤 곰일지 가장 큰 곰순입니다. 3위는 어떤 곰인가요? 미국 흑곰이었습니다. 의외네요. 네. 저는 흑곰이 1등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근데 스펙트럼이 막 넓은 건 아니고 보통 1.8m 정도는 뭐 보통 되나 봐요. 게다가 판다에 비해서 얘는 몸무게가 좀 무겁습니다. 못해도 100kg, 많으면 227kg까지 간다고 하니까 여기가 두툼하겠네요. 아니, 일단 흑곰을 만나서도 안 되지만 인상부터 무서워. 그러니까요. 흑곰은 이제 뭐 핥히면 죽는다고 하지만 그 전에 깔려서 질식해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200kg이 넘으면 와. 흑곰은 아까 자이언트 판다는 좀 애완동물 같은 느낌이었다면 흑곰은 약간 형님 같은 느낌? 그렇죠. 판다도 사실 무거워서 막 툭 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툭 쳐도 손톱 없이 그냥 이렇게 칠 것 같은데 쟤는 손톱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긁힐 것 같거든요. 아니 그렇게 긁히는 정도가 아니라 한 번 이렇게 맞으면 살점이 다 찢겨 나가서 죽는데요. 레이나님께서 곰은 사람을 네, 곰은 사람을 찢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생각하면 무서우니까. 제가 이미 말해버렸어요. 찢는다고. 흑곰 저리 치우세요. 모르겠어요. 못 보겠어. 자, 북극곰과 알래스카 불곰. 오늘 왜 이렇게 애교가 많으세요? 제가요? 연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질식하면 다행이랍니다. 자, 어쨌든 3위까지 알아봤고요. 종목 진단을 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어우, 흑곰은 무섭게 생겼어요. 자, 다음 종목은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네, 다음은 탄탄대로님께서. 잠깐만요. 그거 맞나요? 정숙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예. 인터플렉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것도 오늘 참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인터플렉스 PCB 기판 관련 종목인데요. 16,500원에 15% 보유비중 들고 계신데 현재 10%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급락 종목들이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놀라서 이 종목 들고 이렇게 뛰어오신 것 같은데 네. 인터플렉스가 현재 14,440원까지 밀려 내려왔거든요. 일단 우리 정숙전님께서는 아침에 8% 상승을 하다가 이제 8% 넘게 빼고 있으니 익절 기회를 놓친 건 아닌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이러면 저 오늘 얼마나 허탈할까요? 잘 가나 싶다가 이렇게 훅 빠지니까요. 이게 올랐다가 그러면 되게 좋다 뺏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맞아요. 되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우리 김명일 전문가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터플렉스인데요. 오늘 8%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빼니까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거든요. 이 종목 익절 기회를 놓친 걸까요? 일단은 지금 타이밍은 좀 지나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MWC가 진행이 되면서 갤럭시 링에 대한 모멘텀이 또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또 훈풍이 돌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이런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또 PCB 기판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링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또 새로 나올 신제품들에 대해서 또 들어갈 기판들에 대한 수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플렉스는 이번 이제 MWC,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신제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MWC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는 했지만 물량 자체가 사실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오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 18,000원 구간의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인터플렉스가 추가적으로 현재 구간을 뚫어주면서 상승이 나오려면 결론적으로는 MWC 혹은 갤럭시 링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활용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물량을 추가적으로 밀어넣지 않고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물량을 빼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차익 실현 구간으로 전환이 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아쉽죠. 어느 정도 오늘 매물대 맞고 못 뚫어주네 라고 하면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떨어지는 만큼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아쉽기는 합니다. 사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갤럭시 링에 대한 이제 또 출시 이슈가 이제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해서 약간의 또 이제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전방 산업에 어느 정도 살아나 줘야 되는데 아직 전방 산업에 대한 약간의 또 우려감들은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타이밍이 조금 지나갔다. 아쉬운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올라온 구간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1차적으로 61선 구간,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121선 구간, 요 정도 근처에서 아마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잡아갈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인터플렉스는 이제 또 올해 삼성전자가 출시할 여러 제품들이 있잖아요. 뭐 새로운 이제 또 갤럭시 신제품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갤럭시 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러한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타나 줘야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보게 되면 지금 현재 16,000원 구간이 또 단기 매물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태에서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데에는 조금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두고 갈 수 있고 그러면서 향후에 인터플렉스가 어찌됐든 여러 이제 신제품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그렇게 오래 들고 가기 싫고 지금 상황에서 인터플렉스 오늘 정리했어야 되는데 내가 정리 못했어. 요거는 내가 잘못한 게 맞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일단은 오늘은 매물대에 부딪히고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거라서 최근에 들어갔었던 물량들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선택지 중에 두 가지 중에 고르셔서 대응을 진행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터플렉스 오늘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리스크를 좀 관리하는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터플렉스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네,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종목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볼 종목은 탄탄대로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밀리의 서재입니다. 네. 29,800원에 15% 보유비중 들고 계신데 하염없이 내려가네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밀리의 서재도 정말 꾸준히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사실 상장하고 처음에 5만 원 위에 있었는데 어느새 주가는 뭐 계속 내려왔어요. 예. 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할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밀리의 서재는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좀 간략하게 진단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올해 성장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게 웹툰과 웹소설입니다.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웹소설 분야 관련해서 확실하게 점유율을 1등으로 끌고 가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밀리의 서재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소설을 이용을 해서 최근에 이제 또 뭐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이러한 이제 또 이 좋은 드라마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IP를 활용해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워낙에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 관련된 이러한 이제 또 이 모멘텀이 시장에서 잘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1선 구간. 요 구간만 깨지 않으면 아마 요 27,000원대 구간까지는 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61선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27,000원 1차 목표가로 두고 이 정도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을 때에는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은 그때 구간에서 정리할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61선 구간 깨버리면 밑으로 열려있는 구간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 구간 이탈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밀리의 서재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진단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영일 전문가와 종목 진단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마칠 시간 다 됐죠? 오늘 레키쇼 주제 가장 큰 곰을 찾고 있어요. 왜냐? 오늘 2월 27일이 세계 북극곰의 날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1위와 2위 가장 큰 곰을 두고 경쟁입니다. 1위는 과연 누굴까요? 아까 지금부터 정말 결과를 띄워주시죠. 이재필 전문가님 말씀대로 북극곰일까요? 왠지 그럴 것 같긴 한데 어떤가요? 북극곰 와. 1위였습니다. 예. 1.9에서 2.5m 정도 되겠고요. 800kg? 몸무게가 진짜 압도적이에요. 북극곰의 키보다도 저 키에 어떻게 300에서 800kg까지 되는 겁니까? 이게 아무래도 어마어마하죠? 추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지방층이 많아야 되나 봐요. 맞아요. 어마어마하고 사실 북극곰은 몸무게 차이가 스펙트럼이 꽤 크죠. 실제로 잘 먹었을 때와 잘 못 먹었을 때 거의 몸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막 이럽니다. 네. 자, 그리고 알래스카 불곰 코디악 베어인데요. 키는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는데 몸무게가 좀 많이 적어요. 북극곰에 비해서. 360kg에서 635kg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덩치는 북극곰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와, 아니. 근데 북극곰 너무 귀엽게 잠깐만요. 생겼어요. 피디님, 북극곰은 하필 왜 저런 비현실적인 귀여운 귀여운. 사진. 쟤는 안녕? 뭐 이런 거 저러고 있는 거죠. 멸종위기도. 멸종위기라서. 네, 우리 참 덩치도 크고 무서울 수도 있지만 북극곰 이 멸종 위기종이에요. 이 멸종 위기종 북극곰을 지켜줘야 됩니다. 왜냐면 아주 북극이 귀여운 녹고 모습.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알래스카 불곰은 그럼 멸종시켜도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무서워해? 지금 사냥하기 직전에 이제 먹잇감 보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북극곰이 멸종되지 않게끔 한 번 더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종목 진단 받을 수 있는 네, 저건 여기 너무한 거 토마토에는 아니야, 진짜. 창호곰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호곰 지워달라고요 좀. 잠깐만. 저거 좀 확대해 주세요. 뭐야, 마치기 전에. 좀 마칠게요. 진짜 쉬운 진단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 4시인데요. 종목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통째로 진단을 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시간이죠. 미리미리 전화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랭킹쇼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창호곰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